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자넨 어떤가? 나는 이제 습관이 돼서 하루도 안 걸으면 좀 쑤실 정도야. 검사 결과 경동맥이 30% 이상 막혀 있어서 매일 물 1리터 이상 마시고 30분 이상 걷기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목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그 변화, 바로 경동맥 막힘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시작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그대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70% 이상 좁아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그 상태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모르고 있는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혈관은 과연 안전할까요? 특히 60대 이후라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최근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저하를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동맥 막힘은 완전히 막히기 전이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무작정 좋은 음식 몇 가지 먹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막히기 시작한 혈관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3단계 회복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뿐 아니라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내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넘기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혈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과정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자신의 몸 상태를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어지러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거나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말을 하다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변화들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저릿저릿한 감각이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몸이 둔하게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 시야가 잠깐 어두워진 경험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경동맥이 이미 좁아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경동맥은 상당히 많이 좁아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다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 사례들을 보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이 과정이 너무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도로가 조금씩 좁아지는데도 차가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막힌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좁아진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쌓여있던 찌꺼기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몇 분 안에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쓰러진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경동맥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쓰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실제로 혈관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경동맥 회복 3단계 시스템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경동맥 막힘,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막히기 전 단계라면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동맥이 막히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혈관 안쪽 벽에 작은 상처와 염증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 혈액 속 나쁜 지방 성분이 달라붙고 그 위에 또 다른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두꺼운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크입니다. 플라크가 커질수록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혈류가 급격히 줄거나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흐름도 서서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고 쌓인 것을 조금씩 줄이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바로 3단계 회복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관 청소입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혈관 청소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찌꺼기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부터 찾거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이미 좁아진 혈관 안에서 흐름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관 내부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마늘이나 생강이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혈관 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소량의 마늘과 건강한 기름,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환경을 정리하고 찌꺼기가 더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동시에 혈관을 더럽히는 요소를 넣고 있다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혈관 내 염증을 쉽게 만들고 플라크가 쌓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혈관 청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수분, 올바른 식사 방식, 불필요한 음식 줄이기. 이 세 가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찌꺼기가 빠르게 쌓이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즉, 악화되는 속도를 멈추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염증과 찌꺼기를 줄이려면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혈관 염증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혈관 청소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단계라면 이번 단계는 이미 나빠진 상태를 되돌리는 핵심 단계입니다. 바로 혈관 속 염증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동맥 막힘을 단순히 지방이 쌓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혈관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약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 속 지방 성분이 훨씬 쉽게 달라붙습니다. 염증이 먼저 생기고 그 위에 찌꺼기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혈관 청소를 해도 이 염증이 계속 유지된다면 플라크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 챙겨 먹는데 왜 더 나빠질까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왜 생길까요? 단 음식을 자주 먹거나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생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은 점점 예민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는 상태로 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염증이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합니다.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정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사 리듬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특히 늦은 시간의 과식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소화 활동이 계속되면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볍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의 활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색이 진한 채소, 다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관 안쪽을 안정시키고 염증 반응을 서서히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가끔 어지럼증이 있었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경동맥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식 몇 가지만 바꾸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함께 조정하고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식단을 유지하면서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을 바꾸었습니다. 2달 정도 후 어지럼증이 줄어들었고 검사에서도 더 이상 빠르게 나빠지는 흐름이 멈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흐름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혈관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쌓인 손상과 염증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해지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염증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이 방법이 사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2번째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혈관 안쪽 환경이 점점 안정되고 찌꺼기가 쉽게 달라붙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줄어도 흐름이 약하면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혈액의 흐름을 실제로 강하게 만드는 혈류 회복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는 과정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반드시 완성해야 할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혈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단계, 즉 혈류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자동으로 좋아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관이 깨끗해도 혈액의 흐름이 약하고 느리다면 다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잘 흐르느냐입니다. 혈류는 우리 몸 전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는 단 몇 분만 끊겨도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단계입니다. 혈류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단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숨이 차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혈액이 실제로 힘있게 순환하게 됩니다. 혈관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의 힘과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혈액이 순환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걷는 동작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활성화됩니다. 매일 일정 시간 걷는 분들과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은 혈관 상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20분에서 30분,
가능하면 40분까지도 좋습니다. 한 번에 채우기 어려우시다면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혈류 흐름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머지 시간에 계속 앉아있으면 혈류는 다시 느려집니다. 1시간 이상 앉아 계셨다면 잠깐이라도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이동만으로도 혈류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경동맥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관리만 잘해도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선을 넘어서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아직 큰 증상이 없을 때,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염증을 낮추는 것, 세 번째는 혈류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3단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3가지 핵심, 혈관 청소, 염증 감소, 혈류 회복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상 직후에는 몸이 가장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면 혈액은 여전히 끈적한 상태로 흐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몸을 깨우는 수준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걷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루 전체 혈류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게 드시기보다 혈관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품으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혈관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류는 점점 느려집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의도적인 걷기 시간을 만드십시오.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걸어서 혈류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그래야 밤 동안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십시오. 수면 중에 혈관 내 염증이 정리되고 낮 동안의 손상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며칠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한 만큼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 먹거나 운동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3가지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 저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동맥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회복시키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경동맥 막힘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조용히 시작되고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경동맥 막힘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위험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기준을 갖게 되신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혈관 속 염증을 낮추는 것, 혈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조용히 막혀가던 혈관의 흐름도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조금 더 빠른 시점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직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물 한 컵부터, 오늘 걷기 한 번부터,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위험을 막는 시작이 됩니다. 가족 중에 어지럼증이 잦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여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을 막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동맥 막힘은 모르고 지나가면 무섭지만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